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3년 제2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CBT 보고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발생된 전원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기는 주파수 교류에 존재할까요? 직류에 존재할까요? 주파수는 교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원 주파수 교류가 되겠죠. 교류를 다른 주파수로, 요것도 주파수예요. 그러면 요것도 교류가 되겠습니다. 즉 교류에서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류를 어떻게 표현하죠? 교류는 AC, 그리고 직류는 DC로 표현하죠. 그래서 AC로 변환하는 장치는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DC를 DC로 바꿔주는 건 초퍼. 요것도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버터, 컨버터.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인, 디, 안.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인, 디, 안. 자, 인버터는 D, DC를 안. 요 안에서 안이지 A 발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다. 인, 디, 안. 그래서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다. 이거랑 반대되는 건 컨버터 있죠. 컨버터는 뭐 암기할 것도 없이 인버터가 DC를 AC로 바꿔주는 거니까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1번에는 3번. 요 내용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전격전압 100V, 전격전류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전기자 저항이 0.25, 계자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자, 이 문제 어떤 파트의 문제죠? 직류 발전기에서의 분권 발전기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파트에서의 무슨 문제인지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요거는 직류기에서 발전기 파트에서 분권 발전기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분권 발전기에서의 유기 기전력 어떻게 구하죠? V, 단자전압, 전격전압을 의미하지요. 플러스 전기자 전류의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으로 하면 유기 기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분권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플러스 계자 전류로 나타내죠. 근데 여기는 계자 전류를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무시하면 그냥 부하 전류, 여기서 얘기하는 전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자 전류를 무시하므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전격 전류와 같다. 자, 전격 전압은 여기 전격 전압, 단자 전압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전격 전압이 100V, 여기 100V. 전기자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 전격 전류와 같기 때문에 50A.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기자 저항 0.20 줬죠. 0.20.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단자전압, 전격전압 100V. 단자전압과 전격전압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100V 플러스 전기자 전류는 부하전류, 전격전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50A 곱하기 전기자 저항 0.2 적용하면 이때의 유기전력은 11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직류기 분권 발전기에서의 유기기 전력 구하는 공식, 이 공식 알고 계셔야겠죠. 여기서 이 V는 단자전압, 전격전압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부하전류는 전격전류, 전격전류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요거 암기하고 직접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병렬 운전 중에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의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면 A 발전기는 답은 2번 90도 뒤진 전류가 흐른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 두 발전기를 지금 병렬 운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A 발전기의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면, 즉 A 발전기의 전류를 더 많이 흘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발전기 뭘로 돼 있어요? 코일로 되어 있지요. 코일은 무슨 성분? 인덕턴스 성분. 인덕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전압보다 느리게 만들죠. 네, 전압보다 위상이 늦은 전류를 우리는 뒤진 전류라고 해요. 네, 그래서 A 발전기의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면, 즉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A 발전기는 90도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겁니다. 44번 동기조상기의 여자 전류를 줄이면. 동기조상기 뭐죠? 동기 전동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여자 전류를 뭐 줄인다, 뭐 여자 전류를 더 많이 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위상 특성 곡선 또는 V 곡선 이거 바로 나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위상 특성 곡선 여기 X축을 계좌로 두고 Y축을 전기자 전류로 둔 다음에 역률이 1인 지점을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V자를 닮았다 해서 V곡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 이게 이제 계좌 전류인데 계좌 전류를 역률이 1인 지점보다 계좌 전류를 적게 흘리면 이 동기조상기는 리액터로 작용하고요. 역률이 1인 지점보다 계좌 전류를 많이 흘리면 이 동기조상기는 콘덴서로 작용하지요. 요거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를 줄인대요. 줄인다는 거는 계좌 전류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기조상기는 리액터로 작용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동기 전동기 관련된 문제예요. 동기 전동기에서의 V 특성 곡선 요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45번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글로 나온 문제네요. 이거 암기입니다. 아닌 것은 4번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 직류 발전기에서 직류기의 발전기 파트예요.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리액턴스를 낮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방법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그 출력이 9kW일 때 단자 전압은 220V, 입력 전류는 51.5A, 계좌 전류는 1.5A, 회전 속도는 1500rpm이었다. 이때 발생 토크와 효율은 단 전기자 저항은 0.1ohm이다. 자, 이 문제는 직류기에서의 분권 전동기 파트에 관련된 문제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발생 토크와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발생 토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하고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해설을 보면 여기도 출력이고 여기도 출력인데 이 출력은 그냥 문제에서 준 출력을 적용하고 토크에 관련된 출력은 계산을 했지요. 이거는 분권 전동기 회로를 좀 이해를 하셔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우선 분권 전동기 회로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자, 분권 전동기 회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동기가 여기 전원을 인가해주면 전동기가 여기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회전자예요. 회전자. 여기 회전자입니다. 얘가 전기자 저항, 얘가 계좌 저항이 되겠습니다. 뭐 계좌 저항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전동기 밖에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저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전동기 내부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토크는 뭐예요? 회전하려는 힘이죠. 어디서 회전하려는 힘이에요? 전동기 내부에 있는 회전자.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려는 힘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 회전하려는 힘에서의 여기 출력은 여기서의 전압과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곱해서 구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전압,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전기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력은 유기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출력은 이 전체 입력을 가해줬을 때 전체 전동기에서의 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토크에 적용되는 출력, 요거 유기기전력. 좀 전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는 유기기전력 I 플러스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이렇게 구했죠. 근데 전동기에서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부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자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기자 전류, 자 보면 부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랑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 부하 전류 I는 전기자 전류 플러스 계자 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자 전류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자 전류를 넘겨줘서 빼줘야 되겠죠. 그죠?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이제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 IA는 부하 전류에다가 계자 전류를 뺀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유기전력 V 뭐예요? 여기 단자전압이에요. 단자전압. 여기 단자전압이라고 했죠. V 마이너스 전기자 저항 곱하기 전기자 전류 부하 전류 마이너스 계자 전류. 여기서 부하 전류는 입력되는 전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마이너스 계자 전류. 이렇게 정리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적용하면 단자전압 220V 마이너스 전기자 저항 0.1옴 그 다음에 부하 전류 여기서는 입력 전류라고 했네요. 51.5 마이너스 계자 전류 1.5 곱하기 부하 전류 51.5 여기 입력 전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계자 전류 1.5 해서 공학용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이때 토크에 적용하는 출력은 1750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토크를 구하면 0.975 곱하기 1500은 뭐죠? 회전 속도예요. RPM 1500분의 이때 출력 1750 하면 이때 토크는 6.98kg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토크만 구해도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효율 구해볼게요. 효율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여기서의 입력 어떻게 구해요?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단자전압 220V 입력 전류 부하 전류 51.5A 분의 여기서의 출력 요 전체 출력이에요. 그죠? 얘는 9kW 기본 단위 와트로 적용하면 10의 3승 곱해줘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이때 효율은 79.4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토크 구하는 공식, 효율 구하는 공식 요거 두 개는 암기하고 가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내가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손 중 와류손은 철심의 규소 강판 두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파트에 대한 문제죠? 변압기 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압기 파트에서 와류손에 관련된 문제예요. 와류손은 철심의 규소 강판, 철심의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은 두께의 이승에 비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예요. 자, 변압기에서 와류손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여기 각 문자마다 의미하는 것들 여기 쭉 정리해 놨죠. 여기서 요 T가 철심의 두께거든요. 요 철심의 두께 제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와류손은 철심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 2승에 비례한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의 자속 밀도는 60Hz 때와 비교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어떤 파트 문제죠? 변압기 관련된 파트입니다. 변압기 파트에서의 주파수를 감소했었을 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암기예요. 5분의 6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거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우선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몇 Hz예요? 50Hz죠? 왜냐? 60Hz 변압기에서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50Hz입니다. 즉, 60Hz를 사용하다가 50Hz로 주파수가 감소됐어요. 주파수와 자속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주파수가 감소했으니까 자속 밀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 앞에 5분의 6은 암기.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9번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YY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제5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고조파가 흐르는 건 맞는데 제5고조파가 아니고 3고조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고요. 1, 2, 4번은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유도전동기에 게르게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대략 얼마인가? 예,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유도전동기 파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게르게스 현상은 슬립이 0.5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기에서 단락비 관련된 문제네요. 답은 1번 안정도가 높다입니다.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직류기의 전기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혼선법은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예, 직류기 전기자 혼선법 2층권, 고상권, 폐로권 암기예요. 예, 여기서 2층권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2층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4극 중권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전도체수가 160, 1극당 자속수가 0.01웨버, 부하전류가 100A 때 발생 토크는 자, 토크. 우리 46번에서도 토크 나왔죠. 근데 46번에서의 토크는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 단위는 뭐였죠? 킬로그램 미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토크는 뭐죠? 뉴턴 미터죠, 단위가. 예, 뉴턴 미터의 공식은 이래요. 2파이 A. 요거 뭐예요? 병렬 회로수 분의 PZ 파이 IA. IA는 부하전류, 전기자 전류를 의미합니다. 예.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 공식의 단위는 뉴턴미터, 46번에서 나오는 토크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라는 거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 극수 P는 4극, 전기자 총 도체수 Z는 160, 자속수는 0.01, 부하전류, 전기자 전류는 100A, 병렬 회로수. 문제에서 병렬 회로수 주지 않았어요. 뭘 줬죠? 중권이라는 단서를 줬지요. 중권일 경우에는 극수와 병렬 회로수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파권을 줬다 하면 극수에 관계없이 병렬 회로수는 2가 되겠죠. 예, 여기서는 중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2파이 곱하기 병렬 회로수 중권이기 때문에 극수와 같은 4 분의 극수 4 곱하기 전기자 총 도체수 160 곱하기 자속수 0.01 곱하기 부하전류 100A 해서 토크를 구하면 25.5 뉴턴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25.5 뉴턴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크 단위에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이 달라져요. 요 두 가지 토크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총 슬롯수는 48이고 매극 매상 슬롯에 분포하고 코일 간격은 극 간격의 75%의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 개수는 얼마인가? 어떤 파트의 문제죠? 유도 전동기 파트에서 권선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권선 개수는 분포권 개수 곱하기 단절권 개수로 구하는데 분포권 개수, 단절권 개수 구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요 공식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요거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을 보면 요 Q가 매극 매상 슬로스예요. 여기 보이는 매극 매상 슬로스. 요 M이 상수, 단상, 삼상 이런 상수예요. 상수. 그 다음에 요 Q 매극 매상 슬로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파이인데, 자, 이 파이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보면 사인 뒤에 있는 곳에 파이가 들어가죠.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뭐 있죠? 세타라는 각도가 들어갑니다. 각도.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있는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가 아니고요. 각도를 의미해요. 우리 각도 따질 때 파이 몇 도로 정의하죠? 180도로 정의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파이는 3.14가 아니라 180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분의 파이. 여기도 역시 사인 뒤에 있는 파이죠. 그럼 이제 3.14 아니고 180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절권 개수 구하는 공식은 사인 2분의 베타 곱하기 파이. 여기도 역시 사인 뒤에 파이기 때문에 180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서 한번 답을 구해 볼게요. 우선 분포권 개수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권 개수. 매극 매상 슬로스죠? 매극 매상 슬로스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로스로 구할 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상수 3상 곱하기 극수 4극 분의 총 슬로스 48 적용하면 이때 매극 매상 슬로스는 4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4 사인 2 곱하기 상수 3상 3상 매극 매상 슬로스 4 분의 요거 파이 1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가 180 나누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얘가 7.5도가 나오는 거예요. 7.5.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인 2 곱하기 상수 3상이죠. 3분의 파이. 요것도 역시 180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 3은 6분의 180 하면 30이죠. 그래서 사인 30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요대로 넣고 계산하면은 0.958. 요게 뭐라고요? 분포권 개수예요. 여기 파이는 180도 이렇게 적어놨지요. 그래서 분포권 개수는 0.98. 그 다음에 단절권 개수. 단절권 개수에서 여기서 이 베타가 극 간격을 의미하는데 여기 극 간격 75%라고 줬죠. 문제에다 요 식에다 적용할 때는 0.75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절권 개수는 사인 2분의 0.75 곱하기 요거 뭐라고요? 180도예요. 요거 180 적용해서 계산하면 67.5 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인 67.5 구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92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 개수는 분포권 개수 0.958 곱하기 단절권 개수 0.924 곱하면 0.885. 여기 보기에 보면 0.885는 없고 0.887 있죠. 그래서 약
근사값이에요. 0.885의 근사값인 0.887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 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분포권 계수만 구해라 또는 단절권 계수만 구해라 이런 문제도 많으니까 요거 분포권 계수 구하는 공식, 단절권 계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5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몇 배로 되는가? 자, 어떤 파트죠? 유도 전동기 파트죠. 유도 전동기 파트에서 2차 저항이 나오면 이 유도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조정해서 최대 토크가 발생되는 시점을 변경하는 걸 비례추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비례추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것 뿐입니다. 이 비례추이 할 때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변하는 거지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불변입니다. 예. 예, 여기 그 최대 토크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요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한 것 뿐인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의 변화를 줘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용량이 50kVA, 변압기의 철손이 1kW이고 전부와 동손이 2kW이다. 이 변압기를 최대 효율에서 사용하려면 부하를 약 몇 kVA 인가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변압기 파트의 문제죠. 네, 그래서 변압기 용량에서 얼만큼을 사용할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하냐? 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자, 우선은 이 문제를 알려면 변압기에서 최대 효율 조건을 알아야 돼요.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인데 여기서 부하율의 제곱, 동손을 계산할 땐 부하율의 제곱에 동손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철손과 부하율의 제곱에 동손이 크기가 같을 때 이때 최대 효율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 M이 부하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하율을 변압기 용량에다가 적용하면 변압기 용량에서 얼만큼의 용량을 사용할 때 최대 효율이 나오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M 부하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동손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왜냐? 곱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M의 제곱은 동손분의 철손. 제곱 없애려면 양변에다 루트 씌워야죠. 그래서 얘는 루트와 제곱 없어지고 부하율은 루트 동손분의 철손이다. 그래서 부하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손 2kW 줬네요. 그래서 2분의 철손 1kW 1 하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이때 부하율은 0.707%로 따지면 70.7%. 그래서 변압기 용량에서의 70.7%를 사용했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50kVA에서 0.070 70.7%를 적용한 거죠. 적용하면 50kVA의 70.7%는 35.4kV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 35kVA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35kVA의 부하 용량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최대 효율 조건에서의 그 부하율, 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동기발전기의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 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1번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즉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전력의 파형 개선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은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자기 용량이 3kVA 3000대 100V의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자, 이 문제는 단권 변압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사용을 한대요. 자, 단권 변압기. 예. 그 권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권수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합기는 뭐예요? 전압을 올려주는 걸 승합기라고 하죠. 상승시켜주는 걸 승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압이 작고요, 2차 전압이 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변압기 3000대 100V, 이게 단권 변압기 1차 전압이고 이게 2차 전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승합 변압기는 전압을 상승해 주는 건데 2차 전압이 작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차, 2차는 여기 권수 하나에 1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0V고요. 2차가 그 남은 권수의 전압이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변압기에 승합되는 전압은 요 전압과 요 전압을 합친 3100V가 되는 겁니다. 네.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하 용량, 부하는 어디 달아요?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하지요. 그래서 이 부하 용량을 구하는데, 이 부하 용량은 이 전압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데, 자, 전압은 알았어요. 여기 3000에다가 100. 여기서 보면 VN이 이제 여기 전격 전압, 1차 전압을 의미하고요. VL이 로 전압, 여기 100V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000에서 100V를 더해주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도 같죠. 그죠? 근데 여기 2차 전압이 적용되는 여기의 용량을 우리는 자기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용량. 그 자기 용량 3kVA 줬어요. 그리고 전압을 알고 있어요. 100V라고. 그러면 이때 이 자기 용량은 여기 걸리는 전압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자기 용량을 구했겠지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와 동일합니다. 왜냐? 여기 이렇게 흐르면 전류는 이쪽으로밖에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와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V 넘겨줘서 나눠주면 되지요. 그럼 전류는 V분의 P. 요 V는 여기 걸리는 전압. P는 여기 자기 용량 3kVA니까 3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30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30A가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30A가 되고 얘는 얘와 얘를 더한 3100V, 3000에다가 100을 더한 3100V, 그 다음에 여기에 30A. 그리고 얘가 전압, 볼트고 얘가 암페어면 여기까지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킬로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에서 킬로볼트 암페어를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의 부하 용량은 93킬로볼트 암페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권 변압기, 요게 1차 전압이고 요게 2차 전압이고, 여기서의 용량을 자기 용량, 부하에 걸렸을 때 부하가 걸렸을 때 이 부하 용량을 부하 용량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9번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은 암기입니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에 변압기 내 전압 강하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그림과 같이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이중 성형 결선으로 했을 때 발전기의 용량은? 자, 발전기의 용량 어떻게 구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P는 3상이죠? 네, 루트 3 VI. 여기서의 V는 여기 성간 전압을 의미하고요. 전류 I는 여기 선에 흐르는 선전류를 의미합니다. 자, Y결선에서 우선 여기 보기를 보니까 여기 2로 되어 있네요. 여기 2는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상에 걸리는 전압. 그런데 전압을 보니까 여기 권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Y결선에서는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을 나눈 값이랑 같죠. 상전압이 성간 전압보다 작단 얘기예요. 얼마큼? 루트 3배만큼 작단 얘기입니다. 그럼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루트 3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예, 이런 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뜻은 성간 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전기 용량 구하는 이 공식에서 여기 성간 전압에다가 얘를 적용을 하고 여기 전류를 보면 전류 I는 요거 빠진 것 같은데 요거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요 전류는 이 전류와 이 전류가 합쳐져서 이 I가 되겠네요. 그죠? 전류 I가 두 개가 합쳐져서 흐르면 전류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류는 이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전기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상전압 곱하기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의 2배 하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3, 얘랑 곱하면 6, 2I다. 예,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Y결선에서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그리고 여기 이중 성형결선 했을 때 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가 I면 여기 선전류는 그 I의 2배가 된다는 거.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중 성형결선일 때의 발전기 용량은 6EI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제2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CBT 보건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문제들은 일단은 문제와 답만, 그리고 그 계산 문제면 그 계산 해설 한번 써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암기할 수 있는 문제들 암기하고요. 그리고 또 글로 나오는 문제들 이제 암기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그 맞는 거, 틀린 게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1번, 2번, 4번을 암기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문제는 그냥 틀린 게 뭐다 라는 거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그 올바른 거, 그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그런 것까지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20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저는 다음 CBT 보고 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